네,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파 이영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러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가능하면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면접의 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비즈니스의 대화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면접관이 이해하기 쉬운가, 또는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자소서에도 동일하게 면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대화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대화의 특징,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자소서와 면접 포함해서 비즈니스에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첨삭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작가들한테 받아요. 왜? 글을 잘 쓸 것 같으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요, 작가들이 쓰는 문체와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문체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나 면접 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문체, 언어와 사고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훨씬 전달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괄식이에요. 제가 두괄식에 대한 걸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두괄식이 안 됐을 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꼽으라면 두괄식으로 표현하는 것, 결론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론 중심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요, 기승전결로 배웠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배웠던 모든 과정이 기승전결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맨 끝에 얘기해. 근데 비즈니스는요, 너무 비지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길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핸드폰을 팔고 싶어. 그러면 묻겠죠. 이 핸드폰을 왜 제가 당신에게 사야 됩니까? 물었을 때, 이 핸드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어떤 부품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다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듣고 있겠어요? 듣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면접 본 게 그런 판매랑 같은 거냐, 이렇게, 물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가 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두괄식으로 정리돼서 먼저 던지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1원칙이다. 두괄식이란 무엇인가, 두괄식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학습하고 이 내용 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칙은요, 비즈니스맨들은 이것저것 다 궁금한 게 아니에요. 배경에 대한 것도 다 궁금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건 딱 3가지야. What, Why, How. 대체 뭐, 그리고 왜 했어, 어떻게 했어. 이 3가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What, Why, How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프레임이다 라는 것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이런 데 쓰실 수 있게 정리한 프레임이 3C4P죠. 사실 3C4P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수많은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검증된 프레임이에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개념을 조금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건 역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필살기를 정리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소서 체크리스트, 비즈니스 레터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1번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왜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야 돼. 면접관이 묻는 거는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의 답변은 엄청 장한 경우가 있어요. 흡사 이런 거예요. 김리팸님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계를 보고, 지금은 오후 3시 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냐, 이 시계로 말 것 같으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을 해서 어셈블리는 차이나에서 뭐 그런 제품으로서 뭐 어쩌고 이거 설명하면 벌써 듣다 짜증나는 거야. 나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야, 그래서 몇 시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가장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순서를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왜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무엇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래요 라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그때 왜 했어요 했는데 막 이 배경 설명이 쫙 길어지기, 결론적으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일단 지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단답형으로 yes or no로, 그리고 숫자 중심으로, 또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결론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매 삶에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괄식과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건 사실 굉장히 밀접해요. 묻는 말에 답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두괄식으로 한다. TMI는 금물이에요. 적어도 면접 장소에서는, 또 자소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살기를 전달할 때는 TMI는 안 좋습니다. 저랑 이렇게
이렇게 스트리밍 할 때 TMI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요, 근거 중심의 어휘입니다. 내가 근거가 없이 나의 주장을 얘기하는 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글을 쓰거나 면접 때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근거, 즉 숫자와 결과물로 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상 지문을 뽑거나 자소서의 내용들을 쓴다 할지라도 근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필사기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C와 4P를 가지고 여러분의 필사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거가 데이터화가 돼요. 수치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집어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글을 쓰지 않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여러분 작가도 아니고 또 뭐 연사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주장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냐면, 글을 되게 수준 높게 써야 된다, 멋있게 써야 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주 단순할수록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줄여버려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12살짜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라. 초등학교 4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문장의 구조, 단순한 어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공계분들과 제가 3C4P 워크샵 때 만나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셔.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 좋다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장 구성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스터디를 이공계끼리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끼리만 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을 면접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력과 연결된 사람도 있고 아닌 인사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비전공자가 볼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써놨을 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면접 피드백을 제가 했을 때도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듣냐면, 이공계 분들이 말하시는 이 직무 전문성을 어필하려고 어렵게 표현하시는 내용을 면접관들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나를 수준 있게 보이려고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구성, 어려운 논리 구조를 택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에게 더 큰 독이 된다. 나를 수준 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즈니스맨의 화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과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2가지식으로 이야기할 것. 결론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할 것. 두 번째, 이 내용을 what, why, how로 반드시 분해해서 설명할 것. 세 번째, 묻는 말에만 답변할 것. 이것저것 설명하지 마세요. 네 번째, 근거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논리 전개를 할 것. 다섯 번째, 12살짜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런 문장 구성으로 이야기할 것. 이 5가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평소에 면접 서로 스터디할 때도 이 원칙 하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7가지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언어는 습관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